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우리 사회의 평생을 정말 공적 가치를 위해서 원신에 오신 어른들이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회 심부름을 맡은 외고대학에 33년 동안 그리고 대외 부총장을 했는데 총장 선거 나가서는 네. 학교에 한 800억을 기여를 해줬고 600개의 MOU를 체결했는데 야 우리나라에는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닙니다. 제가 부산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학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나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사회의 성장,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주권, 평화 이것이 이만큼 사회적으로 구성하게 된 것은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주의, 국가주의가 아닙니다. 시민주의는 계속 국가주의를 비판적인 지지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견인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 딱 들으니까 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았어요. 훌륭한 발제도 하고 토론된 아주 제의가 자 오늘 특강을 하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특강 1. 자 앞에는 국민 주권 많은 주권을 하는데 헌법도 제대로 안 바꾸고 정당법도 안 바꾸고 선거법도 안 바꾸고 말만 국민 주권입니다. 여러분들 우주당이 뭡니까? 우리가 주인 되는 당이에요. 그냥 당원은 아니지만 그 참 멋진 당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겁니다. 우주당.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는데 어떻든 제 2부는 앞쪽은 시민주의를 말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제도화를 정말 이번에 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하의 민주시민교육관 제가 독일에서 정말 그걸 관심을 봤습니다. 독일에 6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나 거기에도 아직도 법률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 마을에서 어떤 우리 시민사회가 너 정치인들 합의가 되니까 정치인들 다 모아라. 그래가 합의한 게 보이텔스바 합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 무섭죠? 대단합니다. 우리도 민주시민교육 하자 해가지고 민주정부 봤을 때 계속 앞에 농사해도 안 됩니다. 여야 이해가. 제 얘기는 그러고. 자, 그래서 2부에서는 이 국가주의, 어떻든 국가, 정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당을 통해서 정당 활동도 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국가주의를 내세웠을 때 이 국가주의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일 문제는 민생을 그거 하려면 외부적으로 미국의 경제 수탈 당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의 안보 급박 당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안보 급박 기지를 빌려주는데 우리가 돈을 받는데 돈이 왜 내라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주제를 이 분야에 정말 오랫동안 현장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글을 통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이 발전합니다. 첫 번째 특강, 트럼프의 경제 약탈, 안보 위협과 남북관계 재정립 돌파, 경제 수탈에 대해서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소개합니다. 두 번째 특강은 총체적 남북에 봉착한 대한민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설 예비역 역군 준장 전 군사연구소 소장님 소개합니다.
오늘 시정 토론은 김상희 아시아신학대학 협회 교수님, 한우리 문화연구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자, 주최 측에서 발제는 무조건 15분 안에, 토론은 그래도 좀 한 5분 줘야 됩니다. 그거에 전부 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아주 난상 토론을 하자고, 타작을 해보자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잘 지켜주시고, 저는 오늘 시간 감심하겠습니다. 예. 저도 자, 방금 얼마 주려니까 시간? 예, 토론자, 발제를 해야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성희 선생님 15분 예. 모십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20분이라고 했는데 15분 정도 깎여서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파일로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맡은 주제는 이 트럼프를 앞세운 미국의 경제 안보 위협과 한반도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라 그 왕관 도서는 보는데 저기 정성희 선생님 마이크 쓰니까 울려가지고 마이크 더 쓰셔가지고 저는 이상공부 장관입니다. 저놈을 앞세우고 어마어마한 약탈을 자행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금 투자는 2천억이라고 하잖아요. 200억 한도 내에서 분할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200억 한도 내에서 10년간 분할 200조입니다. 200억 달러 200억 달러를 1년 한도 내에서 200억 달러를 2천억을 준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주는 것도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200억씩 주는 것도 아니고 50억 달러 줄 수도 있고 180억 줄 수도 있고 200억 한도 내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협의도 없이 바로 대형 원전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미국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위원회에서도 논의도 안 하고 협의위원회에서 논의도 없이 원전 투자는 10년 내지 15년 걸리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미국 소비자한테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 회수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고 수익 대부분이 5대5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굉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200억 투자하고 미국도 200억 투자하면은 월 수익이 뭐 5%로 가정할 때 남는 거 다 합해서 반반으로 나누니 합리적이잖아요. 미국은 200억 투자할지 안 할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만 오직 200억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갚는데 해치업이라는 거는 100억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80억만 투자했다. 20억을 외환사정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은 전체의 이자가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먼저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특수 목적 법인 저기 이제 부도가 났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책임이 없고, 그 다음에 청산을 할 때 좀 남은 갈라먹어야 되는데 미국 우선 면제를 하고요. 그리고 45일 이내에 출자 약정한 것을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바로 벌칙에 들어갑니다. 이자가 그 환율이 달라진다든지 이자 권리를 상실한다든지 이런 벌칙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자율도 미국 2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액수에다가 0.3%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자율도 굉장히 이제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6% 수익일 때 지금 OECD 기준에서 6%, 8%, 10%, 12%가 있는데 OECD가 이제 각국의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그것을 평균 내에서 이제 보통하는데 6% 수익이 있을 때 아까 원전 같은 경우는 수익도 없습니다. 6% 있을 때를 가정해서 18년에 원리금 회수가 됩니다. 18년 이후에 이제 9대 1이지만은 9대 1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10%를 그때부터 좀 챙길 수가 있는 것이고 12% 가정할 때 9년입니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국민들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고 선방했다, 대안이 있냐 뭐 이런 얘기만 명교청가만 외쳐삼고 있는데 그래서 20억 분할 투자를 하면은 뭐 하여튼 이 대체효과를 계산을 해볼 때 투자 선수를 이제 넣어가지고 해볼 때 이제 마이너스 0.1% 성장률을 가져올 만한 이런 이제 액수고 외환에도 큰 타격이 있고 지금 1,480원으로 갔죠.
1480으로 갔는데 이게 1500으로 가면은 정권이 흔들릴 겁니다. 힘이 이득 보게 돼 있어요. 산업 공동화에다가 일자리 창출, 이 일자리 감소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고 요번에 이제 조선업은 1,500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현금과 보증과 대출 이 비중을 확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확정짓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미국 국방수권법에서 한국과 일본의 우선권이 상원에 올라갔는데 이게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그렇게 뭐 특별히 우대받을 그런 입장도 못 되고 요번에 이제 미 국방수권법에 의하면은 한국에서 블록이라도 만들어서 수출해서 조립하는 것도 못하게 돼 있고요. 한국에서 고용 창출을 해서 하는 게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오직 전부 다 미국의 기술도, 미국의 노동자, 기술자 이렇게 이제 돼가고 있다는 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뭐 조선업의 일자리 창출 이거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직접 고용이 29,000이고 간접 고용까지 하면 7, 8만 되고요.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중견 뭐 STX라든지 쭉 다 계산하면 한 25만 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번에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금 통영이라든가 경남 거제도 일대에 지금 흉흉합니다. 지금 벌써 문 닫고 있는 그 조선 수리 업체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어제 그 통영에서 올라온 사람 만나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벌 공기업이 1,500억 달러 MOU를 체결했는데 대한항공은 뭐 보잉,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배터리 로봇, 그다음 가스공사에서 10년 동안 330억 톤 이거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MR이라고 이제 소형 모듈 원자입니다. 이것도 블록을 만들어서 이제 합дел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건데 이것도 미국의 엑스에너지하고 협력을 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계획을 파운드리 증설하기로 했고, 도료 아연 핵심 광물, LS그룹의 전기 인프라, 특히 포스코, 중국이 지금 히토를 가지고 미국을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인 히토를 생산하려고 포스코를 앞세우고 히토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대한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를 잇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미국 대미 직접 투자가 늘어날수록 국내 설비 투자가 주는 통계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좀 보시고요. 15분만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한솔 장군이 너무 잘합니다만은 지금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가져오는 거하고 미국 시외가스 이 LNG 가스 하는 거하고는 가격, 거리, 시간 모든 면에서 5배입니다. 이걸 10년 동안 꼭 다시 사야 돼요. 지금 러시아 지금 외무 참관 가고 중국도 가고 이재명 정부도 나름대로는 다변해 보려고 욕을 썼잖아요. 근데 발표 내용이 달라요. 러시아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중국 당국에서 하는 거하고 청와대에서 하는 거하고 발표를 달리 이렇게 할 정도로 하는데 노력은 보시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폭은 굉장히 좁다. 그래서 이 러시아 천연가스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데 지금 독일이 지금 이걸 막혀가지고 대북 제재, 대러 제재에 가담했다가 손해 엄청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총 6천억 달러인데 6천억도 더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제 무기 사는 거 250억 달러. 그 다음에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 330억 달러. 그 밖에 돈으로 액수로 특정되지 않는 게 굉장히 또 많아요. 다 합치니까 7천억 달러가 넘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자기 엑스에다가 9천억 달러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대미 투자를 할수록 미국 일자리는 창출하는데 우리 산업 일자리는 없어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얻으면 한국에 가져와서 그걸 투자를 하면 한국 일자리도 늘리지 않느냐라고 그러는데, 저 많은 6천억을 다 미국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한국에 전혀 설비 투자라든가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 하는 거고요. 그것은 26년도 대기업 기축 경영에서 나타납니다. 300일 이상 40%가 국내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그러고, 해외 투자는 대기업이 45.7%가 확대하겠다고, 해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얘기하고, 채용도 축소하겠다고, 대기업이 갈수록 축소하겠다고 그러고, 감소하겠다고 그러고, 신규 투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이 응답이 말해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2차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2차 협상을 산자부 장관이 미국 건너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쿠팡에서 지금 정보 유출을 3,300건을 유출했지 않습니까? 쿠팡의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다. 지주회사에서 우리 정부가 다 축적이 됩니다. 이것이 또 산재를 엄청나게 유발시켜요. 모든 것은 알고리즘으로 이 배달하는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이라든가 일하는 시간 이게 다 측정이 됩니다. 심리적 압박을 줘요. 그렇다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다 보니까 산재 사망 나고 죽는 거거든요.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던데 이렇게 해서 이 플랫폼 독점과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주권 훼손과 노동자의 산재 사망과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도 지금 이제 하나 유일하게 막은 게 농수산물 개발 막았다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근데 막은 게 아니고 비관세 장벽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30개월 이상 그 소고기 같은 경우도 그 안전 장치를 완화해가지고 풀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미국차 5만 대를 또 풀어줍니다. 그것도 이제 가스, 매연 붕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하는데 미국 절차만 통과되면 한국은 무조건 허용해야 되나? 이런 굉장히 불평등한 비관세 장벽, 규제 주권을 거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마들이 만나가지고 엄청난 퍼주기를 했습니다. 국방비를 이제 폭등을 했는데 8.2%. 지금 총 내년 국방비 예산이 65조 8천억인가 거의 66조에 가깝습니다. 요거는 2009년도 문재인 정권, 이 문민 정부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최고 많이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제일 많이 올렸는데 올려가지고 이제 올리니까 지금 이제 경기도라든지 그다음 기초단체등 갈수록 중앙이 지원금이 끊어지니까 지금 민생 복지를 희생시키는 걸로 실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대폭 3분의 1은 아니고 3분의 1이 깎이고 3분의 2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기 중부에서 안양북부 일대에서 이제 아파트 경비 위화를 지원을 합니다.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해요. 공단 앞에 가서 막 캠페인을 하고 여름에는 이제 생수도 나눠주고 이러는데 이 예산이 내년에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이따 국방비 올려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 어쨌든 그리고 전자권 이것도 조금 전자권을 유지를 했고요. 운용 능력이 있으면 그때 해줄게. 기간 정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12년도에 전자권 돌려받기로 했다가 박근혜에서 무기한 연기했지 않습니까? 운용 능력은 누가 평가하냐? 미국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미제 무기 많이 사고, 그다음 연합훈련 매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운용 능력, 주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한다 이런 건데 언제 돌려받겠습니까? 이재명 임기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요번에 NSS 25년 미국 국방안보 전략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미국이 1급 패권주의에서 이제는 미중 간의 장기적인 경쟁 관계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토와 서방부를 위주로, 그 다음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2순위로, 그 다음에 동맹국한테 바가지 씌워가지고 앞세우는 것을 3순위로 해서 이렇게 쭉 작성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과거 정권, 미국의 과거 정권하고는 확연히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하다 해서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발부둥 치는 것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제2도전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 좀 손을 슬슬 띄는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데 오히려 더 달라드는 위험성은 없지 않다 하는 것이고, 요번에 이제 여기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어졌다는 것 가지고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탄력성을 발휘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과, 그 다음에 대중국 견제 안에
그걸 굳이 거론할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굳이 언급 안 해도 그거는 긴장을 푸는 거 아니다. 3분 전입니다. 내년 이제 3월 달에 한미 군사연습을 정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으면은 그걸 중단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말을 잘하고 만나려고 애걸을 하고 제재도 논의하겠다 그랬지만은 실제 돌아가가지고 재무부 추가 제재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연합훈련을 계속 한다 그러기 때문에 행동을 보고 이거 북한 언급 안 했다 그래서 북이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이제 북한의 중앙위원회 확대의 전원회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보면은 제조업 생산량이 목표를 추가 달성했다. 알곡 생산량이 증가했다. 그리고 국내 관계를 또 강조하고 이런 거를 볼 때 묻고서 하는데 큰 지장 없고 이제 뭐 외국에서 고립될 일도 없고 준비해서 오지 않으면 대화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준비해서 오지 않으면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남들 다 하는 왜 다변화 전략을 용단 있게 못 하는가? 지금 세 가지입니다. 경제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평화협력, 국방경제 개척 이런 걸 통해서 경제 평화를 한 큐에 한 방으로 잡는 비법이 있다. 우리 한반도에 지금 세계 질서의 변화를 볼 때도. 그래서 러시아, 인도, 브라질, 베트남만 하더라도 영민하게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전쟁까지 했는데도 금방 풀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북한도 이번에 방문하고 이 각 나라 세계 각국에서 특히 전통적인 중동의 친미국가라고 하는 사우디조차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거래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 언제까지나 코끼리 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은 경제 망치고 안보 위협받고 절단 나는 수가 있고 정말 용단 있게 주권자 국민이 자주의 광장을 열고 그걸 등에 업고 이재명 정부가 똑바로 하기만 하면 우리 민족에 큰 기회가 온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자. 광화문에 지금 1000명 나옵니다. 트럼프 경제 약탈을 그렇게 하는데도 수갑 채워가지고 끌려가는데도 여론은 71%가 트럼프를 잘못했다고 나오면서도 행동을 안 해요. 이건 순전히 이재명 초기에 봐주기예요. 이거는 그게 진정으로 봐주는 게 아니거든. 이재명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광화문에 10만 명 나오면은 이재명이 그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치고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특별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다행히 산자위원회 위원장이 국힘이에요. 국힘이 안 도와준다고 시간 끌어서 다행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참에 촘촘히 따져야 된다. 대안이 뭐냐? 5대5가 말이 되냐? 9대 말이 되냐? 어떻게 할래? 해가지고 촘촘히 따지고 시간을 끌어야 된다. 끌다가 아까 경제 다변화, 평화협력 이거 준비되는 대로 재협상하자고 얘기하고 재협상 안 하면 언젠가는 파기해야 됩니다. 파기하지 않고 저 2천억 달러, 6천억 다 주면은요 절단 납니다. 아까 저 형님 얘기하던데 5년 후에는 우리 거의 다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전략적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시간을 마쳤습니다. 경제 다변화 왜 못하나? 그리고 또한 이 안보 평화 다변화 왜 못하나?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이것을 하기를 지금 은근히 이런 토론 주제를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생각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발제로 우리 한설 장관님 다음 페이지.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15분입니다. 지금 26분. 파일이 다를 거야 아마.
일쪽인데요. 이게 PDF라 가지고 합성 정보가 근데 여기 오른쪽을 저기 있잖아요. 오른쪽 눌러주시겠어요? 여기 네모난 거. 네모난 거 있어요. 오른쪽. 네모. 네. 슬라이드. 네, 됐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하게 된 한설입니다. 저는 뭐라든지 간에 현 상황에 대한 평가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 어디서 기인하느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죠. 목소리. 네. 사실 마이크를 쓸까요? 제가 마이크 에코가 심해가지고. 마이크를 써야 돼요. 에코가 마이크 좀 띄워가지고 쓰면 돼요. 그래. 에코가 심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느끼는 이 절망감, 여러분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대와 희망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국가와 민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절망감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정학적 대격변의 주변과 총체적 양국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단 것은 제가 보고 있는 국제사회, 국제정치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현재 한국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제가 발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현재 우리가 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평가는 각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좀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국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세계사적인 역사적 진행 경로의 변곡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이거는 이미 붕괴되었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내용의 어떤 그런 국제 정치 질서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것은 이미 과거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미국과 서구 중심의 역사 발전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구가 500년 동안 주도해왔던 그 자본주의 질서의 체계가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고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현재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경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보도 자체가 굉장히 너무 편성돼 있어요.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 이런 지역에 있어서 군사적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동북아와 한반도 그다음에 심지어 제1도련선, 제2도련선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군사적으로 미국은 패배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그런 태도와 자세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다. 나는 현재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가 과연 제대로의 기능과 역할, 보내지기 위해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회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이 이 멸망에 가까운 붕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 총체적으로 이 작동하고 있다. 정권과 시민사회는 매우 아주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시민사회는 정권의 신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사실 이번에 벌어진 조금 전에 정상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 한미 간의 협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이 역사상
일사보호조약보다 더 심각한 외국적 조약입니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군사적인 주권, 외교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주권이 다 나눴어요. 우리가 일본에 합병될 때도 하나씩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한국이 처한 대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미국으로부터 받는 위협이 있고 중국으로 받는 위협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좀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설명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경제적이자 안보적인 위협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을 통해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개멸적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 합의한 동맹 현대화 같은 것은 한국이 사실은 미국의 용병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 미국과 이런 지금 현재 동맹 현대화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한국은 옛날에는 그래도 북한하고만 대충 어떻게 견제하고 그런 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중국과의 전쟁에도 내몰려야 되고, 당연히 러시아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런 국가들하고 충돌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그것은 다카이치가 중국하고 피데키가 했을 때 미국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뒀던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미국은 트럼프 나몰라 하면서 중국 손 들어주는 그런 비슷한 행태를 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세 협상은 이제 이거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관세 협상으로 말해서 한국은 이미 위기의 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붕괴되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문제이지, 붕괴되는 건 결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 같은 삶을 사실이 어려울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식 세대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현재까지는 중국이 우리한테 주는 위협을